예, 여러분들 뭐 얼굴 보면 좋으니까 좀 뭐 카메라 켜있는 학생들은 켜주면 좋겠고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벌써 이제 그 대회가 열린 지 3회, 3회가 되고요. 이제 1회는 유니스트, 2회는 저희 뭐 그 카이스트, 그다음에 3회는 저희 포스텍에서 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오늘 뭐, 그 오픈 채팅방도 지금 운영 중인데, 오늘 좀 데이터 관련해서 좀 누출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를 좀 급하게 좀 바꾸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번- 번거롭게 해드린 점 좀 죄송하고요. 예, 벌써 이제 뭐 3회 대회인데 좀 각 학교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운영상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대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그다음에 세부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참여하신 모든 학생들에게 그 기프티콘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거기 아래 폼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산업공학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산업과 사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 그다음에 고성 예측 모델을 하는 학문이고요. 이게 결국은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포스터 보시면 이제 상공과 뭐 최고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풀 내용은 전자 회사 서비스 부품 수요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데이터 사이언스 여러 가지 경진대회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진대회들은 어떤 그 예측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측 문제다 그러면 뭐 예측도를 뭐 90% 이상 올리겠다, 뭐 95%를 올리겠다 이런 예측률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산업공학이라는 그런 디스플레이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 드리븐 된 그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풀고 싶은 문제가 산업 문제가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예측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측하고자 하는 게 단순히 그런 정확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회의 취지는 이제 그런 그 산업공학의 어떤 학문적인 특징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문제는 이제 견자회사의 서비스 부품을 수요 예측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두 가지 태스크가 주어질 텐데 첫 번째 태스크는 단순한 어떤 예측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코스트 스트럭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이 그 회사의 그런 그 비용을 그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지 해서 예측 뭐 솔루션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가 조건은 이제 포스텍, 유니스카이스트 학부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참가를 해야 되고요. 팀 구성은 이제 4명 이하 그리고 이제 그 무학과 새내기 학생 1명 꼭 포함해야 되고 상공과 학부생 1명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 전공 학생도 포함 가능하고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로 팀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팀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신청할 때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모아서 팀을 매칭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회 일정은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포스터가 붙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한데, 거기에 있는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저희가 문제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게 약간 데이터 누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늘 새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새로 업데이트된 문제 설명을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날짜는 그 예선작 중간 결과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11월 25일에. 그다음에 이제 최종 그 결과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작 중간 평가 결과를 12월 1일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떤 그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정은 조금 변동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데이터를 지금 그 LG전자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는데, 저기가 좀 추가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일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할 사항은 이제 저희가 그 문제 해결에 사용한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양식에 만든 CSV 파일, 그 다음에 발표 자료 이렇게 되겠는데,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본선 제출팀에 한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제출 기한은 11월 25일이고요. 최종 제출 기한은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출하는 이메일은 저희 김종원 조교와 저에게 모두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메일이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한테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상금이 후원사는 이제 뭐 LG전자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상금은 300만 원, 그 다음에 금상은 세 팀, 200만 원으로 이시 마이너 상, 그 다음에 포스텍 홀딩스 상, 한국엔 컴퍼니 상, 이렇게 세 개의 어, 그 상으로 되어 있고요. 은상 및 동상은 퍼즐 데이터에서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려상은 5개 팀 대회로 해서 이제 뭐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가 그 풀고자 하는 문제는 서비스 부품 수요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그 북미 지역 서비스 부품에 대한 수요 예측을 이제 하는 것이 목표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AS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회사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서비스 부품들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이제 보관하게 되면은 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커스터머가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 만족도의 하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이제 그 재고를 유지하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 과제의 목표는 사실은 재고까지 다 고려하기는 이제 너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 부품의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요. 그 서비스 지연에 따른 고객 만족도, 그러니까 그 고객 만족도 하락을 이제 막고자 하는 게 이제 그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고가 부족했을 때 어떤 그 항공 같은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재고가 부족했을 때 코스트, 그냥 과잉됐을 때 그런 재고로 쌓아놓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서비스 부품의 공급량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원래 2018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23년 6월 30일까지 데이터가 모두 발송이 돼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진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시 그 LG전자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경진대 테스트용 데이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7, 8, 9, 10, 4개월이 이제 맥시멈이고요. 실제로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훨씬 더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이나 3개월 미만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경진대 테스트를 이제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단순한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주간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수의 부품이 있고요. 그 부품의 어떤 그 실제 그 주문량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일간 데이터를 드렸는데 일간 데이터와 주간 데이터를 같이 드렸는데 그 사실 일간 데이터가 그 로 데이터에 해당되고요. 그걸 저희가 그 전체를 통해서 주간 데이터로 이제 바꿨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주간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7월부터 이제 2023년 6월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제 4개월 최대 4개월치 예측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7월, 8월, 9월, 10월까지. 그러면 이제 뭐 한 주에 뭐 4주라고 가정을 하면 16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3개월이 될 경우는 이제 9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될 거죠. 근데 부품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부품이 3천 개가 넘는 부품이 있는데 그 모든 부품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그 특정 부품에 대해서 10개의 부품에 대해서 이제 경진대 심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비슷한 형식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3천 개의 부품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해서 예측 알고리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주간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뭐 일요일부터 월요일, 뭐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합산을 한 것이 이 주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1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품의 수요 예측을 하는 거고요. 선정된 부품이 10개인데 저희가 이제 그 뭐 선정된 부품은 아래와 같이 이제 테스트 145, 4290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문이 많은 그 부품 6개, 그다음에 주문이 적당한 그 부품 3개, 주문이 적은 부품 1개를 선정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수행할 거고요. 그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은 렐러티브 MSE라고 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측한 모델의 MSE를 그 모든 수요를 0으로 예측했을 때의 MSE로 나눈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노멀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멀라이즈 된 어떤 MSE를 갖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용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의 정보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측하고자 하는 수요 예측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이 제출하셔도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코스트 스트럭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그 정확도를 좀 희생하더라도 이 코스트에 특화되게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비용은 세 가지 비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쉬핑 코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부품을 예측한 개수만큼 실제로 주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플라인 오더 코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주문이 여러분들의 이 예측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 그 차이에 대해서 항공 운송을 통해서 이제 급하게 주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그 여러분들이 그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한 개당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상당히 높은 코스트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링 코스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한 코스트가 예측한 그 수량보다 실제로 그 주문이 적게 됐을 경우에 남는 그 재고가 있을 텐데 그 재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홀딩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제 재고 한 개당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스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뭐 저희가 이제 테스트할 때 사용할 식은 과제 1과 동일하게 이제 그 동일한 10개 부품에 대해서 이제 렐러티브 토탈 코스트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렐러티브 토탈 코스트라는 거는 이제 아래 식으로 계산한 토탈 코스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0으로 그냥 주문이 하나도 없다고 예측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 코스트로 이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별 이제 그 토탈 코스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탈 코스트는 이제 그 테스트 기간 동안의 코스트의 합이고요. 뭐 이자율 같은 거는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단순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정 T 시점에서의 코스트는 뭐냐면 이제 IT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전 피어리에 넘어온 그 재고가 되겠습니다. 재고에 이제 그 캐링 코스트를 곱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수량에 대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shipping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측한 예측한 것과 현재 재고량을 더한 게 실제 발생한 수요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항공 그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에 대한 코스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가 특정 시점 T에서의 코스트고요. 우리가 테스트 기간이 만약에 3개월일 경우에는 이제 뭐 첫 번째 주부터 이제 12, 번째 주까지 이제 그 코스트가 코스트를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된 식으로 그 계산된 식이 이제 여러분의 모델이 이제 발생시키는 코스트고요. 이거를 전부 다 0으로 예측했을 때 전부 다 0으로 예측해서 그 모든 거를 다 항공 운송으로 수행했을 때의 그 코스트로 나눈 그런 그 렐러티브 코스트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1과 동일한 제출 양식은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보셨듯이 아마 제출 양식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저희가 쓰게 될 그 부품이 바뀌기 때문에 테스트 부품은 그대로죠. 테스트 부품은 그대로인데 그 주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출 양식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별 점수 계산은 이제 부품별 점수의 이제 평균값으로 할 거고요. 최종 점수는 사실 여러분들 과제가 2개인데 그거를 뭐 단순 합산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좀 가중 평균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과제 1과 과제 2를 어떻게 합산할 건지는 추후에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드리는 데이터는 LG전자 서비스 북아메리카의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일간 수요 관련 데이터들을 받았고요. 이제 입력 변수는 이제 법인명, 브랜치, 그다음에 아이디어 관련된 부품과 관련된 변수는 파트 넘버, 그다음에 뭐 디비전, 그다음에 파트 클래스, 디비전 네임, 파트 그룹, 파트 릴리스 데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주문 관련 변수로는 오더 타입,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 그다음에 위크, 먼스, 이어 그 날짜, 주문 날짜에 대한 그런 그 위크, 먼스, 이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출력 변수는 이제 그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문한 부품에 대한 그 출력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관련 변수가 이제 오더 타입이 있는데 그 F가 일반 이제 세이지 오더고요. W가 이제 워런티 입력 수량이고 O가 이제 OEM 거래에 대한 주문 관련 변수가 있는데 뭐 이번에 저희 문제에서는 요 주문 변수와 상관없이 그냥 이제 에그리게이트된 그 부품 수요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간 데이터를 저희가 주간으로 변경해서 드리는 데이터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에그리게이트해서 구성을 했고요. 수요가 없는 주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그러니까 부품을 주문하지 않은 그 수요가 0인 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추가를 해서 이제 드렸고요. 입력 변수는 이제 법인명, 그다음에 브랜치명, 부품 관련 아이디, 그다음에 그 주문 관련 변수를 드렸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변수만 따로 뽑아서 이제 드렸고요. 출력 변수는 이제 부품별 주간 총 주문 개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간 데이터와 주간 데이터를 모두 다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테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7월부터 그 이후에 그 3개월이든 4개월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주간 단위 수요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품별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제공을 드렸는데 부품마다 사실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shipping 오더 코스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플레인 오더 코스트가 shipping 오더 코스트에 비해서 한 뭐 3배에서 4배 이상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캐링 코스트는 이제 그 shipping 코스트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20분의 1 정도 되는 그 아닙니다. 한 20분의 1이 아니군요. 실제로 캐링 코스트는 그 에어플레인 코스트 대비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코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코스트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거는 뭐 10분의 1 정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코스트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의 예측 전략을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앞에 렐러티브 MSE를 맥시마이즈하는 그 전략과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전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을 해서 이제 과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출용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빈칸 2개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데스크 1, 데스크 2.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테스트 부품 1045에 대해서 뭐 2023년 27번째 주에 뭐 데스크 1은 얼마를 예측할 거고 데스크 2는 얼마를 예측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략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출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가 그 테스트 데이터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테스트 부품은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실 때는 뭐 3개월 또는 4개월짜리 2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LG전자 측에서 빨리 받아야지 저희가 확정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모델을 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규칙 같은 경우는 결과는 이제 그 저희가 나중에 보내드릴 그 태스크 1과 태스크 2를 채워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종 결과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측 모델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뭐 그 실수 형태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실수 형태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수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인티저 형태로 바꿔가지고 꼭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변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좀 감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숫자를 뭐 인티저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간에 사실 지금 뭐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7월부터 확보를 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과거 데이터입니다.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7월부터 그 이후 테스트 데이터까지에 있던 어떤 다른 뭐 상황 정보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어떤 것도 쓰셔도 되는데 7월 1일 이후에 있는 데이터,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는 저희가 사실 코드를 좀 제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본 코드를 직접 저희도 돌려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좀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7월 1일 이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경우는 실격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뭐 문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그 경진대회 관련해서 질문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뭐 채팅으로 빨리빨리 가능한 빨리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잘한 건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아무튼 근데 뭐 지금 질문이 없으시더라도 그 이제 채팅방에 꼭 조인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게 있다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저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질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학부 김영진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발표해 주셨던 자료는 따로 받아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받아볼 수 없을까요? 아,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홈페이지에 요 형태로 된 문제가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끝나는 대로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여기 이 그 세션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질문. 예,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예. 번째는 과제 2에서 말하는 코스트가 이것도 MSE 코스트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후에서요. 이거는 MSE가 아니라 그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한 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MSE 민 스퀘어드 에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측한 값에다가 shipping 코스트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과 이 실제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거겠죠. 저희는 갖고 있고 그 실제 값과 여러분들이 예측한 거,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넘어온 인벤토리 데이터, 인벤토리 수량을 뺀 숫자에다가 이제 에어플레인 코스트를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MSE는 아니고 이 코스트를 계산하는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YT prediction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변수가 이제 그러니까 올더 양을 결국 예측을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결국 그 특정 T 시점에 공급을 하는 양은 예측된 올더 양이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한 만큼 주문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요를 주문은, 이제 네,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주문은 그만큼 하는 건데,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로 그 예측된 주문량만큼 생산을 하는 건지, 새로 아, 생산을 하는 건지. 그거는 뭐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건데, 뭐 어찌됐든 이 코스트 쉬핑에 대한 코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확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실제 리얼월드 문제는 훨씬 복잡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예측을 하더라도 주문할 때까지 주문했을 때 받아볼 때까지 걸리는 뭐 리드 타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리드 타임도 사실은 랜덤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지금 요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한 만큼 미리 그러니까 그때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그냥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항공 운송을 통해서 채운다. 그것도 이제 바로 오게 된다. 이 뒷부분이 이제 항공 운송, 부족한 분에 대한 항공 운송이 되겠고요. 이 항공 운송의 비용, 항공 운송 비용은 일반 코스트 shipping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아까 보셨지만 뭐 4배 정도 되는 코스트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문하게 되면은 이 캐링 코스트, 인벤토리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적게 주문하게 되면은 이 항공 운송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는 페널티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그 그냥 단순 MSE만 계산한 거랑은 다른 전략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 예, 아, 네. 저는 포스텍, 화학공학과 2학번 홍석윤이고요. 예, 어, 예. 과제 2를 해결할 때 이제 그 부품별 비용에서 이제 미니마이즈 코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예. 이제 혹시 최적화 솔루션을 사용해도 되는지 요
최적화 솔루션을 사용한다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중에 있는 솔루션을 사용해도 되는지가 시중에 궁금합니다. 있는 솔루션, 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자면 최적화 뭐 C플렉스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요? 예, C플렉스 말씀. C플렉스를 쓸 일이 있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예측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코스트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Y2루 값을 모르기 때문에 Y2루 음,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최적화 툴들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저가 툴을 쓰려면 여러분이 어떤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뭐 LP라든지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그런 거를 만든 상태에서 최저가 솔루션을 쓰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쓸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쓸 일이 있을지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뭐 그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아까 그 채팅창에 공지가 나온 우리 저희 조교가 공지한 거 잘 하시고 그 폼에 가서 그 폼 입력하시면 내일 중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도 그 설명회가 또 있으니까요. 혹시 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 그때 뭐 얘기해서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